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오섭입니다. 방금 고민정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그럼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혹세무민한 언어로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8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만나 기재부를 혼내는 방법은 대선 성공밖에 없다. 당대표로서 주안점은 이동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180도 달라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를 비문명적 독선 볼모라는 표현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렴치한 정치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문명의 사전적 개념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입니다. 약육강식의 원시적 야만성이 아닌 호혜평등의 인간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발전해 온 게 문명 사회입니다. 다수의 불편을 앞세워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야말로 비문명적인 부분이고 독선적인 행위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남녀 갈라치기로 국민께 호된 비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예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장애인들이 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섰는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17년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장애인의 시위에 대해 동정하고 싶어도 동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장애인 이동 평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국회 예산론이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50조 추경을 주문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예산 대폭 삭감 등 지출 구조 조정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했을 때도 7에서 8조 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초과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의 실제 가용 재원은 3.4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33.7조 원 중 SOC 투자와 신산업 부양을 위한 디지털 뉴딜 9조 원, 청년과 저소득층 사업인 다수인 휴먼 뉴딜 11.4조 원으로 예산 삭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 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며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즉각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추경 관련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 사전 반영하여 취임 직후 제출될 추경안을 제1순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가 협의하고 대화를 마련하여 재정당국을 설득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어려움 속에 윤 당선자가 약속한 손실보상이 언제나 이루어질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